6학년도 7월 고3 전국 학력평가 사회탐구 생활과윤리 영역 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빠르게 하고 독해 문제는 넘어가고 어려운 문제 위주로 딥하게 한번 해설해 볼게요. 1번 문제 보면은 도덕 원리를 탐구하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덕규범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다. 도덕규범, 도덕 원리 만든다고 하니까 이론윤리야. 이제 윤리적 용어의 의미와 추론의 규칙 분석 이런 거 얘기하니까 이거는 메타윤리학이죠. 1번 윤리학의 학문적 승리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이거 메타윤리학. 2번 도덕 관행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탐구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기술윤리학. 3번 도덕적 논의에서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메타윤리학. 4번 문제 해결 얘기하니까 실천윤리학. 5번 도덕규범 제시하는 거니까 이론윤리학.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메타메타. 2번 문제 봅시다. 무명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석가모니인 거 알아야겠죠? 괴로움 얘기하고 있고 무명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발생한다. 다음에 심재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장자인 거 알아야겠지. 자, 그래서 1번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를 깨달아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 불교에 따르면 고정된 실체는 없죠. 모든 것은 변화한다. 생무상 집법무원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기사. 2번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서 자비의 마음이 형성되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거지. 3번 장자 하늘의 도에 따라 12선악을 명확하게 구별. 이런 말 안 하죠. 4번 무위의 다스림을 통해 만물의 위계는 없고 재물이니까. 5번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인의를 실현해야 된다. 불교와 도가 모두 인의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정답 2번. 3번 문제 봅시다. 적절한 거 고르는 거고 타른페한 방식이 기술이다 하니까 하이데거죠. 가치 중립성 부정하는. 다음을 기술은 공허한 힘이다 하니까 기술의 가치 중립성 인정하는 야스퍼스. 그래서 기억. 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지. 기술은 인간이 기술을 수단으로만 대우한다면 인간 자체도 자연 자체도 수단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니은 야스퍼스 기술은 인간의 개입 없이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없지.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니까. 디귿 기술 그 자체는 인간의 의도와 무관하게 목적을 지닌다. 기술 그 자체는 독자적인 목적을 지닐 수 없어. 기술 자체가 목적을 지닌다는 건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지니는 건. 리을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지도를 통해 선이 될 수 있다는데 이거 둘 다 X. 자, 먼저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이 타른페라고 보기 때문에 기술의 본질이 선이 될 수는 없어. 그리고 야스퍼스 같은 경우에도 기술의 본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 그래서 선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둘 다 X. 따라서 정답은 1번. 그럼 4번 문제 볼게요. 이게 오답률 5위였죠. 적절한 거 고르는 거고. 종신노역형 나오고 있으니까 베카리아. 을 보면은 살인했다면 죽어야 한다. 보복법 얘기하니까 칸트. 그리고 생명권이 조건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국에 대한 배신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루소죠. 베카리아, 칸트, 루소.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 보면 1번 A와 C니까 칸트가 받는 비판. 형벌은 사회적 선에 의해서 가해져서는 안 됨을 간과하지 않지. 칸트는 형벌이 사회적 선을 위한 거 아니라고 하니까 간과하지 않고. 하지만 베카리아 루소는 사회적 선을 위해서 형벌을 가하는 게 맞으니까 안도 틀린 거지. 따라서 둘 다 틀렸으니까 1번 될 수 없고. 2번 이제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범죄는 범죄자가 스스로 형벌을 의역한 결과임을 간과한다. 우리 칸트에 따르면 범죄자는 형벌받을 행위, 즉 범죄 행위를 의역하는 거지 형벌을 의역할 수는 없어. 형벌을 의역하는 건 예지치 행격이지 평상치 행격이 아니라. 다음 3번 칸트가 루소에게 살인자를 더 이상 시민적 인격체로 볼 수 없음까지 맞지.
하지만 루소가 이를 간과하지는 않죠. 루소도 시민으로 안 보니까 간과 X. 자, 그리고 4번.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생명권을 양도할 수 있지, 루소에 따르면. 근데 베카리아는 생명권 양도를 안 하니까 이를 간과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 4번. 5번 F.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에 다른 형벌을 부과할 수 있지, 종신노역형. 하지만 루소도 사형 이외에 국외 추방형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간과가 틀린 거. 그래서 정답 4번. 어렵지 않았어. 이거 틀리면 안 돼. 기출 그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절대로.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면은 이제 국가 내 세계층 사이의 참견이나 기능의 상호교환은 배약이다, 악행이다 하니까 세계급론 얘기하는 플라톤이겠죠. 그 다음 을은 항산항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맹점. 기억. 국가 내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하는 덕 절제. 니은. 각자는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직분에 임해야겠지. 그치. 1인 1직업. 디귿. 백성의 경제적 안정은 그들의 도덕적 삶의 기반이 된다. 그죠? 백성은 무항산, 무항심이니까 항산이 보장되어야 항심, 도덕적 마음을 유지할 수 있죠. 따라서 국가가 백성의 항산을 보장해야 한다. 활국군인 얘기하니까. 이것도 오. 이게 다스리는 계층의 사적 재산 소유는 허용될 수 있다. 플라톤에 따르면 다스리는 계층, 수호자 계층, 금과 은 계층, 통치자와 반의자 계층은 사적 제약사항이 안 되니까 플라톤한테 X라서 제껴지죠. 따라서 정답 4번. 1페이지 틀리면 안 돼요. 너무나도 쉬운 문제 세트여서. 그 다음이 2페이지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 보면은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한다니까 이거 없죠. 리바이어덧. 그 다음에 을 보면 대체로 평화로운 자연 상태 해주고 있으니까 로크지. 자, 1번. 통치자는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죠. 국가 보존을 위해서라면. 2번. 사회계약 이후에야 시민은 주권자로서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홉스에게 주권자는 리바이어던이지 시민은 아니죠. 시민이 주권자는 아니지. 3번. 개인은 사회계약 시 자연권의 전면 양도 아니지, 일부 양도지. 재산권, 자유권, 생명권은 양도 안 하니까. 자, 그리고 4번. 만인의 재판관인 자연 상태에선 재산권 보장이 불확실한 로크에게. 그래서 우리는 공통된 재판관을 만들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니까. 5번. 소유권은 사회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자연적 권리이다. 소유권이 사회계약 여부와 무관한 자연적 권리다라고 하면 소유권이 자연 상태에서부터 존재한다라는 말이니까 소유권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한다고 보는 로크는 오겠지만 홉스는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 4번. 이거 1번이 약간 어려워 보였는데 이것도 오답률이 높진 않더라고요. 주권자가 권력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 7번 문제는 국회 문제라 넘어갈게요. 8번. 죽음은 현 존재가 존재하자마자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의 존재 방식이다. 독자적이고 몰교섭적이면 뛰어넘을 수 없는 확실한 가능성. 이거 하이데거죠. 네. 오직 영혼만을 사용하여 진정한 삶에 도달할 수 있다. 플라톤. 기억. 1번. 인간은 삶의 유한성에서 벗어나야 참된 실존을 실현할 수 있다. 아니지. 삶의 유한성을 수용해야죠. 2번. 인간과 동물 모두 죽음을 자극할 수 있다. 죽음을 자극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현존체뿐이야. 3번. 죽음을 계기로 영혼과 육체는 이데아. 아니지. 육체는 이데아가 안 되지. 소멸하니까. 4번.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정답. 왜? 지혜로운 사람들, 철학자들은 죽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데아로 회귀하는 거라고 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오히려 철학자들은 죽음을 연습하지. 5번.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비로소 참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 이거는 플라톤은 오겠지만 하이데거는 이런 말 안 하죠. 그래서 정답 4번. 안 어려웠어요. 여기까지도. 9번 문제. 이게 오답률 2위죠? 근데 이게 오답률 2위라는 건 우리 생활관리하는 고3 친구들이 다 반성해야겠죠. 엘리아드라고 만만하게 봐서 공부 안 하다가 이런 사태가 난 것 같은데 이게 절대 정답률 39.5%가 나올 수가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엘리아드 상현 나오니까. 그래도 오답률 2위니까 우리 한번 자세히 봅시다. 오늘 실무 때 이거 틀렸으면 지금 자세히 오답하고 수능 때 안 틀리면 되니까. 기억.
자연물 그 자체가 성이 되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니지. 자연물 그 자체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는 성현이 일어난 자연물인 거지. 자연물 그 자체가 아니거든. 만약에 나무에 성현이 일어났다고 해서 나무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야. 나무에 성현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지. 나무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 그 자체가 틀린 거야. 기억은. 이은 성스러움과 속됨은 구분되죠. 그리고 조화도 가능합니다. 조화를 이룰 수 있다가 뭔 말이냐? 우리 일상적인 성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속된 공간, 세속적인 공간에서 성스러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 조화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니은 O, 디귿. 성스러운 공간은 주변 공간과 질적으로 다른 공간이 되지. 성현이 일어나잖아. 그럼 성스러움이 그 자연물에 드러났으니까 그 자연물은 다른 자연물과 질적으로 다른 게 되겠지. 리을. 성스러움은 인간의 삶과 자연을 통해 다양한 양태로 드러난다. 그치? 인간의 삶과 자연을 통해서 내 책상에 있는 연필에도 성현이 일어날 수 있고 길에 지나가는 나뭇잎에도 성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리을도 O. 따라서 리은디귿 리을이 O.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오답 제대로 하고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엘리아드에서 오답률 2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생연의 수치 느낌이 나서 우리 제대로 오답해줘야 돼요. 수능 때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친구라서 엘리아드는. 자, 그리고 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10번 문제 갑. 목적론적 삶의 중심 테일러를 보면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된다. 칸트. 병 보면은 평등의 원칙, 고통 평등하게 고려 싱어. 따라서 택한시이지 택한시. 테일러, 칸트, 싱어. 기억. 인간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생명체가 있다. 테일러에게는 생명체. 맞죠? 인간의 이익과 관계없으니까. 칸트도 있지. 칸트도 오지. 왜? 인간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생명체.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니까. 그리고 싱어는 X죠. 인간의 이익과 관계가 없다는 것까지는 그래도 맞다 틀리다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싱어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라는 말을 안 해. 싱어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본래적으로 가치롭다라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싱어는 X. 하지만 칸트가 오니까 A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기억 째끼고. 니은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 여부는 쾌고 감수 능력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다. 테일러 오지. 그냥 생명만 있으면 되니까. 칸트도 오지. 칸트도 오지. 이성이니까. 하지만 싱어는 X. 따라서 갑을 의 주장인 B에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 디귿. 이익 관심을 갖는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인 것은 아니다. 우리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지. 테일러한테는. 하지만 칸트한테는 모든 생명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하지만 싱어, 이익관심을 갖는 모든 생명체라고 하면 이 이익관심이 쉽게 얘기하면 쾌고감수 능력이거든.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가 도덕적 고려 대상이니까 싱어도 X. 따라서 칸트만의 입장이니까 들어갈 수 없겠죠, C에. 그 다음이 리을. 행위 당사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테일러 O. 칸트도 인간 자기 자신의 인격성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싱어 당연히 O. 따라서 정답 3번. 싱어는 리을이 왜 O냐? 동물 자체의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10번의 정답 3번.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그나마 9번인데 9번도 사실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 페이지에서. 그 다음이 3페이지 한번 볼게요. 11번 문제. 갑. 보면은 최초 취득 소유물 얘기하니까 로직이겠죠. 그리고 을 보면은 최소 수혜자 얘기 나오니까 롤스 로직 롤스. 1번 타인의 처지를 개선하지 않는 최초 취득은 부정의하다. 타인의 처지를 개선할 필요는 없지. 자 2번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은 모두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최초 취득 자체가 부정의할 수도 있잖아. 따라서 모두가 아니지. 최초 취득 자체가 부정의한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은 교정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니까. 3번 최소 수혜자들의 복지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증진되어야 된다. 아니지. 최소 수혜자들의 복지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켜져야지 차등의 원칙을 지킬 수 있죠. 4번 국가는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력 감소를 위한 재분배의 주체가 될 수 있지. 국가는. 그래서 정답 4번 롤스에게. 다음 5번
사유재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나 노직도 제한은 할 수 있어. 노직은 사유재산권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때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 하고, 롤스도 더 큰 자유를 위해서라면 기본권들은 제한될 수 있다 하니까 제한할 수 있어. 그리고 롤스는 절대적이 아니니까 어쨌든 X지. 롤스는 상대적 권리가 아니까 사유재산권은. 노직은 절대적 권리고. 따라서 11번에 4번. 11번도 안 어려서 오답률이 그렇게 안 높았어요. 11번도. 12번 한번 봅시다. 12번 보면은 계속 담화, 합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얘기하니까 하브마스죠. 그리고 하버마스가 딱 시성이 좋기도 하고 이때까지 계속 어렵게 내고 있던 사상가여서 수능에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히 봐줘야 돼요. 1번 규범의 타당성 확보는 담론 참여자 다수의 동의? 아니지, 모두의 만장일치 동의지, 다수가 아니라. 그래서 모두의 만장일치 결과가 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실천적 담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버마스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으니까 1번이 정답. 2번 담론 참여자는 정당한 담론의 결과 그 부작용까지 수용해야 돼. 이거를 보편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버마스는 보편화 원칙. 3번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닌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 이걸 개방성이라고 해요. 4번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5번 이상적 담론을 통해서 합의된 결과일지라도 다시 공론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옳지 않은 거니까. 13번이 오답률 5위 4위 문제였는데 이것도 4위가 될 만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선지가 길어서 대충 읽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결과가. 일단 사상 가면 벤담. 왜? 7가지 기준. 1번 드론 개발 참여가 오직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것. 이건 칸트죠. 2번 드론 개발이 초래할 결과를 보편적 도덕 원리. 이 보편적 도덕 원리가 공리의 원리지. 공리의 원리 맞죠? 3번 사회적 이익을 의도하는 모든 행위. 의도하는 이니까 결과가 아니란 말이야. 의도하는 이니까 의도하는 결과는 아니지. 사회적 이익을 의도하는 이니까 이건 동기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거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X. 4번 드론 개발이 유덕한 행위자가 참여할 만한 것인지 이건 덕일리. 그 다음 5번 자신의 이익과 공익을 모두 증진. 아니지, 공익 증진이면 되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따라서 정답 2번. 이거는 선지를 자세히 읽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수를 안 하는 게 세면의 목적이기 때문에. 14번 한번 봅시다. 보면은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 감수를 저울질해야 한다 하니까 C거죠. 을은 공통된 정의감 나오고 있으니까 롤스. C가 롤스죠. 이거 기억 진짜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수의 정의관에 반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C가 O 롤스 X. 롤스가 X인 건 알겠는데 싱어가 왜 오냐? 싱어는 롤스를 비판할 때 네가 말하는 다수의 정의감, 공적인 정의감 자체도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싱어는 다수의 정의감에 반하는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 이 부분을 건드려 줘가지고 아마 수능에는 싱어, 롤스 서로 비판하는 선지에서 서로 비판에게 싱어가 롤스에게 공적인 정의감 에 대한 시민 불복종도 가능함을 간과한다 식으로 나오면 그게 O가 돼요. 그것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생각해서 기억이 되게 의미 있는 실무 선제라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니은 시민 불복종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죠. 이 둘에게 모두. 시민 불복종 자체가 체제의 파멸을 불러일으키며 롤스에게도 그건 정당하지 못한 시민 불복종이 돼버리니까. 기출이에요 이건. 디귿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라도 법에 대한 존중심을 감소시킬 수 있지. 싱어에게 따르면. 리엘 소수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롤스에게 소수자의 투표권 제한이라는 것 자체가 평등한 자유 원칙을 위배한 거니까 공적인 정당이 부합하죠. 정답은 5번. 그래서 이거 기억은 되게 의미 있는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15번 봅시다. 15번도 독해 문제라서 일단 넘어가긴 하는데 이거 사상가 찾으라고 하면 관용이나 포프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독해 문제라서 이것도 거의. 16번 봅시다. 오남률 대망의 1위 문제. 자, 갑 보면은 연방체제 영구평화 나오니까 칸트죠. 세계시민법 나오니까. 을은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물리적 폭력 얘기하니까 갈등. 자, 1번. 상비군의 존재가 침략 전쟁의 유발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비군이 있다는 것 자체, 군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프랑스는 군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군대가 없네. 그러면 프랑스가 언제든 저 군대를 끌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그냥 핵을 쏴버리자. 라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서 상비군의 존재 자체가 전쟁의 유발 요인이 돼요. 그래서 칸트가 상비군의 점진적 폐지를 요청하는 거고, 모든 국가에게. 2번. 국가 간 분쟁과 관련하여 어떤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된다. 그치? 국가 간의 분쟁과 관련한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너 우리한테 시비 걸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국채 발행해줄게 라고 하면은, 만약에 국채를 발행해준 국가가 국채 발행 받은 국가에게 근데 그거 우리나라한테 시비 거는 거 아니야, 그냥 전쟁 해버리자, 너 계약 어겼어 하고 바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국가 간 분쟁과 관련된 어떠한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 돼. 정답 그래서 2번. 다음 3번. 모든 의도적 폭력이 제거된다면, 의도적 폭력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물리적 폭력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다고 적극적 평화가 보장되는 건 아니지. 왜?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다는 거는 소극적 평화니까. 그럼 적극적 평화는 뭐냐? 적극적 평화는 물리적 폭력, 그 다음이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모두가 제거된 상태. 이거를 적극적 평화라고 하기 때문에 의도적 폭력만 제거된 상태는 적극적 평화가 아닙니다. 4번.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폭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있다. 폭력 사용 자체가 정당화 불가능. 갈퉁에게 폭력 자체가 부정의한 거여서. 5번.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 정치체제의 개선이 필요하지. 이 둘에게 모두. 칸트에 따르면 공화정체라고 하라는 국내법. 갈퉁에 따르면 보수적 폭력에 따라서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래서 이 둘에게 모두 X. 따라서 정답 2번. 16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16번 2번 선제도 기출에 있던 내용이라서. 기출에서 다 변형해서 나온 문제들인데 아마 이걸 틀렸다는 건 기출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라는 거고, 그래도 지금 수능까지 그래도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기출 분석 제대로 해야겠죠. 이번에 이거 틀렸다면 기출 산지 그대로 변형해서 나온 건데. 자, 그리고 17번 봅시다. 사랑을 통해서 고립감을 극복하고, 그 다음이 사랑은 함께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사랑 얘기하면 애니의 프롬이겠죠. 1번. 사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립은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다. 위에 있어요. 성장 가능. 2번. 사랑은 모든 갈등과 불화가 완전히 사라진 합의의 상태 아니지. 사랑은 갈등이 생겨도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보니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2번. 3번. 사랑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다. 4번.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 내가 주는 거지. 능동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5번. 사랑은 서로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쵸? 서로 개성을 유지하는 합의. 정답 그래서 2번. 18번 문제 봅시다. 이거 칸트 이야기죠. 왜 미는 선의 상징이다 나오니까 칸트라는 거 우리 알아야 되고. 1번. 미는 도덕적 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지. 미와 도덕적 선, 미와 선은 독립적 관계예요. 형식이 유사한 것 뿐이지 이 둘은 관련 없어요. 독립적. 그 다음 2번. 미적 대상에 대한 경험은 도덕적 선에 기여할 수 있지. 미적 대상을 보고 선이 고양될 수 있다 하니까 형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3번. 선과 미에 대한 판단은 보편 타당성을 전제로 한다. 그쵸?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정답. 4번. 미와 달리 선은 이기적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만족이다. 이기적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만족은 미와 선 둘 다입니다. 달리가 아니라. 5번. 인간만이 선과 미가 주는 만족을 모두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인간만이 미가 주는 가치를 모두 느끼죠. 선과 미가. 왜? 미는 인간만이 느낄 수 있으니까.
선은 신과 인간. 그래서 정답 18번에 3번. 19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해외 원조. 답부터 보면은 심각한 고통을 막을 수 있고 도덕적으로 동등한 중요성을 지니는 어떤 것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면 이라는 거 나오니까 싱어죠. 내 처지가 나쁘지 않은 이상 1%라도 기부해야 한다는 싱어. 다음 을은 만민법 말하는 거니까 그냥 고통받는 사회의 만민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롤스죠. 기업. 원조 결정 시 원조 주체와 대상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지. 니은 원조를 통해 모든 인권 탄압 국가의 인권 보장을 도와야 한다. 아니지. 인권 탄압 국가 모든 인권 탄압 국가면 체제 자체가 썩어 빠진 무법 국가도 있을 수 있잖아. 무법 국가는 우리가 도울 필요가 없으니까 모든을 빼줘야 맞겠죠. 디귿 여전히 빈곤한 사회라도 추가 원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정치적 체제가 완전히 갖춰졌다면 빈곤하더라도 도와줄 필요 없고. 1. 원조는 인류의 행복 증진의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 롤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정답 1번. 그래서 이번에 오답률 높은 문제들 보면은 사실상 어려워서 틀린 느낌은 아니고 아마 기출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틀린 느낌이라서 시험 자체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1컷 45 정도? 45, 48, 47? 그 정도로 봅니다. 한 문제 틀리면 1등급 정도. 그래서 아마 이번 실무 때 뭐 틀렸는지 보고 틀린 문제 있으면 아마 대부분 다 기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일 거니까 기출 제대로 보고 남은 수능 기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세계관리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